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신제품 발표 보셨나요? 저는 새벽에 라이브로 보고서 진짜 깜짝 놀라면서 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지루해가지고 졸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좀 임팩트 있게 봤던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제품은 아이폰 14 시리즈,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그리고 애플 워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아이패드도 새롭게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10월에 있는 이벤트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아이폰 프로예요. 솔직히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구입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저 가격을 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동결이 되었지만 환율 때문에 거의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가격으로는 뭐 완전히 구형 모델에서 넘어오는 거야 의미가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의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13 모델들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4 기본 모델보다는. 솔직히 아이폰 14의 경우에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때 되니까 나온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를 달기도 하고 좀 저조도들 개선도 좀 하긴 했는데 사실상 크게 변한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보면서 14 할 때는 너무 졸리더라고요. 약간 시간 끌기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진짜 14 프로는 이 애플 미친놈들. 모두가 별로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돌려깎기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뒤통수를 냅다 후려갈기는 그런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펀치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부분을 UX와 UI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발표를 보기 전까지는 이미 제목도 돌려깎기를 어떻게 해야 이 조회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영역을 최대한 노치해서 펀치홀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펀치홀이 기존 안드로이드들보다는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이제야 넣어주는데 이건 애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알림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름을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지은 이유도 있더라고요. 발표를 보면은 멘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 중간 어딘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을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 아이디를 펼칠 때는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커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알림들이 오면은 조금씩 늘어나거나 뭐 메시지가 왔을 때는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그냥 펀치홀로 가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무언가 정도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내 손에 쥐고서 뭐 어떻게 이질감이 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발표만 봤을 때는 미쳤다. 이래서 진짜 개발자들이 회사 다 먹여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랐던 거는 바로 AOD예요. Always On Display라고 불리는 건데 사실 갤럭시에서는 한 5년 전쯤인가? 갤럭시 6인가 7 때부터 들어가지 않았나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갔던 기능인데 이거를 이제서야 넣어줬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니게 넣어줬어요. 화면을 보면은 그냥 화면 켜져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원래를 보니까 화면 밝기를 낮추면서 1Hz로 재생을 해서 Always on Display의 장점인 화면이 켜져 있지만 필요한 정보들은 표시를 하고 배터리는 굉장히 아끼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사실 갤럭시 제품의 경우에는 간단한 배경사진을 띄워놓을 수 있지만 완전히 풀스크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의 Always on Display는 그냥 배경화면 원래 있던 홈화면 그 자체가 Always on Display가 됩니다. 이것도 정말 좀 신기하네요. 아마 OLED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인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뭐 요거는 어떻게 잘 처리를 해놨지 않았을까요? 갤럭시의 경우에는 화면이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는 식으로 됩니다. 시계가 여기 있다가 조금 옮기고 이렇게 픽셀을 조금씩 옮겨주면서 번인을 방지하는데 과연 이렇게 배경화면이 전부 다 Always on Display로 들어갔을 때 요거는 또 번인 방지를 어떻게 할지 요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카메라예요. 카메라도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4800만 화소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를 쿼드 픽셀 그룹화를 해서 1200만 화소처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저조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퀄리티에서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히나 저는 눈여겨봤던 게 저조도 개선이 뭐 2배? 뭐 카메라에 따라서 3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40% 향상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2배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왔는지 이게 궁금하고 사실 그런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이 퍼센트를 쓰거나 뭐 2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기준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미친 카메라를 해놨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플래시도 9단계로 조절을 가능하다고 해요. 사실 플래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었는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가 4K까지 가능해졌고 4800만화소 프로 로우까지도 지원을 해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2세대 센서 시프트 기능이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요것도 이 손떨림 방지를 2배 정도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거기에 삼성 갤럭시에 들어간 슈퍼 스테디 기능과 비슷한 그런 액션 모드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어떻게 구현을 해놨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카메라 기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만큼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발표에서만 보더라도 카툭띠가 진짜 엄청 났거든요. 와, 저는 사실 생폰 유저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감당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성통화, 말로만 들었던 위성통화가 가능한데 요거는 극한의 오지에서 LTE도 안 잡히고 와이파이도 없고 이럴 때 위성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해요. 요거는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 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밝기가 얼마나 좋아졌다, 뭐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가격의 경우에는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환율이 진짜 미쳐버렸죠. 환율 때문에 한국 가격으로는 거의 한 20만원, 30만원 정도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기본 모델은 진짜 살 필요가 좀 거의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의 경우에는 이 가격 차이를 감당하고도 살만할지는 제가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경우에는 바로 9월 9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나왔는데요. 요것도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데 사실 요거는 기능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새로운 저왜곡 오디오 드라이버라는 게 탑재됐다고 해요. 굉장히 음질이 향상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뭐 직접 느껴봐야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귓구멍 작은 분들 엑스스몰 이어팁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건 굉장히 환영할 만하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관해서 요것도 기존보다 2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와, 2배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지, 그리고 애플이 또 요즘에 허투루 말하진 않잖아요. 뭔가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일까?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필요했던 기능인 것 같은데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라는 게 있대요. 에어팟 프로가 정말 주변음 허용 모드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주변음 허용 모드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유일한 단점? 사실 단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막 주변에 자동차 소리 갑자기 쾅쾅쾅쾅 터지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공사장 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어폰을 뽑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적응형으로 들어가서 뭐 공사장 소음 같은 거는 따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정말 필요한 기능이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사용성을 많이 개선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뭐 터치 제어를 통해서 스와이프를 통해 뭐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케이스에서 소리가 나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에어팟 프로 1세대는 가장 뭐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뭐 노이즈 캔슬링도 부족하지 않고 음질은 조금 사실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블루투스 이어폰계 표준? 뭐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현역으로 잘 남아있는데 과연 여기서 2세대는 또 어떻게 발전이 됐을지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바로 애플워치인데요. 애플워치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약간 좀 물음표가 뜨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시작이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 뭐 곰을 마주쳤다, 아니면 뭐 저체온증에 걸릴 뻔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나오면서 뭐 건강에 대한 기능이 많이 강조됐음을 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연 같은 걸 좀 볼 때 좀 물음표가 들었던 거는 ECG, 그러니까 심방세동을 측정할 수 있는 이게 상시로 가동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 발표에서는 차고 있다가 알아서 이 알림이 울려서 뭐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와, 그럼 이거 진짜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삼성 갤럭시 워치의 경우에는 따로 센서 쪽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양쪽에 갖다 내서 이 팔을 통해서 미세 전류를 한번 흘려줘야 이 ECG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세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이게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동으로 측정하는 걸 어떻게 구현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건강이 안 좋아진 적이 있어서 이 ECG를 갤럭시 워치를 통해서 먼저 집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알림을 받고서 병원을 갔었는데 상시로 이게 된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센서도 추가가 돼가지고 여성의 생리 주기를 추적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갤럭시 워치 5에도 온도 센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약간 건강 관련 법적인 문제로 올해까지는 그걸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애플 워치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내년에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면은 그때 구입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좀 더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 충돌 감지에 대한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는데, 충돌이 감지되면은 그때 가속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뭐 제공을 하고 긴급 신고를 한다, 이런 건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향상된 자이로스코프에다가 가속도를 256G까지 감지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차량 충돌은 이 충돌 모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정면 충돌에서는 피크가 한 40에서 50G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256G라고 하면은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사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말 잘 작동을 해서 혹시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에 신고해줄 사람조차 없을 때, 이럴 때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SE2도 나왔는데 뭐 충돌 감지 센서나 온도 센서가 빠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사실상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프로라고 불리던 이 모델은 정식 명칭은 애플워치 울트라로 나왔네요. 주로 이거는 진짜로 전문가, 프로 용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출시가 됐지만 뭐 사실상 일반 유저들은 거의 사용할 일 없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 같고, 진짜 오지를 탐험하는, 아니면 진짜 깊숙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을 이용한 트래킹백 기능이 제공된다던가, 주변에 큰 소리로 내 위치를 알려야 될 때 86dB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방수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다이버들한테도 적합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799. 와, 이 정도면은 아이폰 기본 모델 가격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래서 한국 가격으로는 100만 원대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애플이니까 가장 최상의 라인업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긴 하는데, 이건 도저히 가격 때문에 일반 분들은 손이 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애플의 발표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운 아이폰 14 기본 모델 같은 것도 있었고, 진짜 뒤통수로 후려맞은 듯한 아이폰 14 프로의 UI, UX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진짜 신선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고서 아침에 원래는 좀 씻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촬영을 나오려고 했는데, 뭐 씻는 게 뭐 씻는 거야, 그냥 이 느낌 그대로 그냥 촬영해버려야겠다 하고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 제품을 구입을 해서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